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은 약상자에 없는 치료제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며 회복제다. 야, 이렇게 멋진 말씀. 여행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신 분이 놀랍게도 의사십니다. 19세기 때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시고 시인까지 하셨어요. 데니얼 트레이크란 분이 하신 말씀이죠. 사실 이게 저도 사실 놀라웠는데 진짜일까 말까. 최근에 연구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나왔고요. 어떤 연구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행을 하잖아요. 그게 노화를 방지한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노화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여행을 다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자가 면역 체계 있죠. 요거를 또 자극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런 힘이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막 자극을 받잖아요. 이게 또 예방약이 된다. 결국은 호주의 연구나 데니얼 트레이크 19세기 때 유명한 의사의 연구나 이게 또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행을 하면 늙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불로의 트립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행 프로그램은요. 지하철 여행이지는요. 그래서 시니어 TV에서 없어지면 안 됩니다. 노화를 방지해 주니까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지하철 여행이지 벌써 6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69번째 열차. 어떤 곳을 가느냐? 자극제를요. 별로 갑니다. 가을하면 또 별이죠. 별 명당 투어 코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 떠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69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가는 별멍 트립 코스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디를 가느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아버님, 어머니. 이거 아시면 여행 고수예요. 자, 고기를 한번 찍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도 서울 한복판에 있고요. 놀랍게도 멀티풀입니다. 어떻게 멀티? 허브향 나는 그 허브 꽃들 있죠. 이게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천문대가 있습니다. 중랑구를 뒤집어 엎은 놀라운 천문대를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어디로 가느냐? 야, 이게 엄청난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송암 스페이스 센터라는 데인데 우리가 별 구경을 할 때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놀라운 전 세계 유일의 명당이고요. 거기다가 하룻밤을 또 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스테이를 합니다. 이 명당으로 우리가 떠날 거고요. 마지막 보너스 코스로 제가 두 군데만 시간 나면 더 찍어드릴게요. 하나는요, 댕댕이와 함께 가는, 요즘에 또 댕댕이 난리죠. 댕댕이, 우리 별구경 가는데 댕댕이를 데려가고 싶어.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갈 명당이 하나 더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있습니다. 좀 먼 곳인데, 아버님, 어머니 10,000원짜리 한번 펴보세요. 그 뒷면에 나오는 10,000원짜리 뒷면에 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가진 천문대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야, 갈 곳이 많죠? 빨리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당 시내 한복판 천문대부터 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하철 타고 아무리 급해도 이지하게 쉽게 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곳은요, 서울 시민천문대라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다. 이런 멋진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곳은요, 7호선 중계역에 내리시면 바로입니다. 가깝죠? 그래서 여기 내리시면 중계 근린공원이 한 1분 거리에 있어요. 근린공원을 끼고 이 천문대가 딱 있는 거죠. 멋지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지명유래는 보고 가야죠. 중계!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 일대에 있는 천이 뭡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중랑천이잖아요. 중랑천을 예전에 그 한천이라 불렀습니다. 한천. 한천의 위쪽 동네를 상계라 불렀고요. 아래쪽 동네 하계. 그리고 가운데 뭐? 중계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연애가 중계 아니고요. 여행가 중계도 아니고 중계동 7호선 지하철역에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한복판에 말도 안 되게 천문대가 딱 서 있습니다. 멀리서 딱 보잖아요. 그 중계 근린공원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위에 돔 형태의 건물이 딱 보여요. 그게 천문대인 거야.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를 짜고 있냐? 요 중계 근린공원 안에 있고요. 위치가 정확하게는 동일로 쪽입니다. 동일로 쪽. 그리고 면적. 이게 놀랍게도 굉장히 큽니다. 2,99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나누기 3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야, 이게 면적이 1,000평 정도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차지하고 있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갑니다. 그래서 위에 지상 6층까지 구조로 되어 있는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하 1층은 좀 굉장히 엉뚱한데 원어민 영어 강습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관측실 있죠. 주관측실은 5층하고 6층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딱 있어야지. 그래야지 잘 보이잖아, 하늘이. 그래서 여기는 보는 거고요. 나머지 층들은 태화형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2층 있죠. 2층 가기 전에 1층을 먼저 가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2층부터 찍네요. 1층요. 로비. 로비, 안내하는 로비가 있고요. 인포메이션 센터.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북카페입니다. 또 가을하면 북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최근에 낸 여행책 기억나시죠? 1초 꿀팁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가을에 우주 관련 책들을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가 쪽으로 이 가을멍 때리면서 보는 거죠. 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낙엽들이 지는 그 만추의 장면을 보면서 우주와 관련된 책을 딱,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지구의 근원을 찾아가며 사색에 빠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 너무 좋다, 그죠? 자, 그래서 1층은 북카페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층은 시청각실입니다. 그래서 강연장이 있고요. 강연장 56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꽤 크죠. 그 다음에 교육실, 교육 프로그램 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천문대는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5층, 6층에서 아무리 봐봐야. 근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뜬 곳이니까 교육 프로그램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양질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보시면 되고요. 3층부터가 이제 천문대 역할을 하는 테마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3층은 다양한 관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시간 여행과 관련된 관이 빅 히스토리 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주 시간 여행에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구가 생기게 된 근원이 뭐냐면 우리가 학설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빅뱅! 쾅! 터져가지고 무언가가 모여서 생겼다. 빅뱅 이론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빅뱅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우주, 지구 생명 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옆에 벽면에다가 전시를 쫙 하고 있습니다. 끝내주죠. 가을에. 별을 볼 수 있지만 별을 보기 전에 안쪽에서 교육을 딱 파노라마 형태의 테마관에서 구경을 하는 거야, 미리. 이런 거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우주사, 지구사, 생명사, 인류사까지 이렇게 근원을 이렇게 짚어보는 이런 코스예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시간 여행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사들을 보고요. 4층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은 우주의 공간 여행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는 우리 3층에서 시간 여행했잖아요. 4층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간 여행을 합니다. 공간.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코스모스관이에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인 가을 노래 아닙니까? 김상희 씨가 불렀나요? 이 가을 노래가 있는데 코스모스 관으로 우주에 이런 또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뭐 그 코스모스랑 우주의 코스모스가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옆쪽으로 공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벽면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있죠. 지구부터 해가지고 우주의 끝까지 가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고요. 인상적인 게 이게 되게 재밌게 짜여져 있는데 우주선처럼 마치 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처럼 이 인테리어를 짜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주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쪽으로 가면 이거 있어요. 전체 투영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천문대, 천문관 같은 데 가시면 그 약간 돔 형태의 극장 형태로 파노라마 화면을 딱 해놓는 거야. 거기다가 별빛들을 쫙 비춰주는 거야. 별자리, 우주, 행성들 이런 것들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도 돔 영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좌석은 한 52석 정도. 가상의
밤하늘을 계절별 별자리를 심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어떤 도명태의 파노라마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딱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6층, 5층과 6층은 아까 관측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 6층은 야외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실 수가 있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별자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자리 천칭자리입니다.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은 보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방송국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여기가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주들 데리고 가가지고 별자리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주 관련 교육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요거 애들 대상으로 진로 체험 코스가 가장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직업들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직업군이 있는지. 근데 평생 먹고 살 직업인데 우주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주와 같이 돈도 벌고 우주와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직업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림을 받고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만약에 우주와 관련된 직군이 있다, 직업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저 요 자리에 안 앉아있죠. 글로 갔지요. 얼마나 좋아요. 별자리와 관련된 진로 교육, 진로 체험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가족 전문 교실도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아버님, 어머님과 손주가 손잡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내미, 딸내미, 그 다음에 그 걔들의 어떤 아이들이 걔들끼리 또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전문 교실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 구조 그런 것들, 원리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되고요. 월 2회를 실시를 하고 80분간 꽤 길죠. 그러니까 양질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가족당.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워낙 교육 프로그램이 압권이다 보니까 양성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 애도 지금 이거 하려고 난리죠. 별빛 기자단 요거 있어요. 별빛 기자단 글쓰기 지도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을 뭐 아나운서, 신문 기자, 인터뷰 기자 이런 거 있죠. 실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쌉니다. 싸니까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나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과 전시해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주해설사 이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나이 불문이에요. 너무 내가 우주해설사 같은 거 관심이 많아서 평소 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이론 교육, 실습 교육 마치고 나면요. 활동 기간이 월 1회 4시간 이상씩 이제 사람들 오면은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도 좋죠. 그 뭐 소일거리 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가볍게 반나절만 뛰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액티브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도 끝나고 지하철 여행이 또 없어지면 여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정기 이벤트로 이런 것들 있죠. 특별 강의 이런 거 재밌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월별로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월식, 일식, 해성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슈퍼문 같은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올 때 있죠. 요때 특강으로 천문 현상들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 원리를 이해시키게끔 하는 그런 강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구경 다 하고 그러면 어디가 신기자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옆에 제가 글링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 여기에 놀랍게도 서울 시내 공원에 공룡이 있어요. 공룡. 진짜 놀랍죠? 그 공룡인데 실물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마리 찾는 재미도 있어. 근데 너무 커서 보입니다. 요거 천문대를 놓고 보다 보면 공룡 3마리가 다 보여. 그래서 요 3마리가 어떤 애들이냐? 아이들은 요거 보면은 그냥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일러 드릴게요. 목이 엄청 긴 애가 있어요. 목이 긴 애. 요거는
어려워요. 저도 보고 읽어야 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노란 색깔에. 얘는 이구아노돈이라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명한 애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누구나 다 아는 이게 사납고 포악한 이 대명사 아닙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얘까지 해서 3명의 조형물이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공룡들을 만들어놨어요. 아이들 보면은 밤에 가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스부스 튀어나오면 공룡들이 진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한국판 주라기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 크기다.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 옆쪽으로는 발자국 화석 길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 일러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둔촌동 허브천문공원으로 가겠습니다. 둔촌동 강동구의 대표적인 핫플인데 아버님, 어머님 중에 아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여기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하게 쉽게 지하철로 가는 방법 9호선입니다. 원래 9호선에 중앙보험병원역이 있어요. 여기 3번 출구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하나 타세요. 간선은 342번. 그 다음에 지선 버스는요 2312번입니다. 우리 강희상 PD가 옆에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래픽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버스 342번 그리고 간선 지선이죠. 지선 2312번 버스 타시면 바로 내릴 수가 있다. 어디 내리냐? 길동자연생태공원 정류장 하차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치면 안 되니까 요거 딱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걸어서 300m면 땡입니다. 간단하죠. 도보로도 7분이니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위치. 허브천문공원이 있는 위치는요. 강동구의 대표산이죠. 일지산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자산. 일지가 아니고요. 일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산. 이게 사실은 일자산하고요. 이제 이 일대가 둔촌동인데 이 둔촌동까지 해가지고 이 한 분에 얽힌 역사 때문에 이 지명이 유래가 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둔촌 호입니다. 호. 이집이란 분. 아집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요. 절개가 있으셨죠. 대단한 분입니다. 고려 말의 문인이고요. 광주이시의 시조십니다. 이분을 본따서 이분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둔촌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산도 딱 똑같이 이 역사에서 유래합니다. 일자산은 뭐냐면 134m짜리 얕아요. 나지막한 산인데 이게 일자 모양으로 쫙 뻗어 있다 그래서 일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있죠. 그 문인 이집님께서 이 일자산에다가 토굴을 파고 하필이면 여기서 묵으셨던 거예요. 톡을 파고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이 둔촌동으로 불렸고 일자산도 우리 이집님하고 관련이 있다. 아집이 있으셨던 게 아니고 절개가 있으셨던 문인이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지하철 이지를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요 지명에 얽힌 이야기들 있죠. 요거도 저 공부를 같이 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들하고 같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가야죠. 허브천문공원은 어디가? 바로 요 일자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다. 2006년도에 개장을 했다. 9월 21일 날 개원을 했고요. 여기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25,500제곱미터예요. 꽤 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꾸몄냐면 테마형으로 진짜 잘 꾸며놨어요. 천문대를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허브입니다. 허브를 어떻게 딱 꾸며놨냐? 이런 거죠. 세 개의 정원. 허브 중에 색깔들이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촉의 정원. 허브 중에 만지면 촉감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향기의 정원. 허브하면 향기 아닙니까? 향기의 정원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맛의 정원. 허브는 맛이에요. 이거 왜 우리 또 파스타 같은 데 뿌려 먹잖아요. 허브를. 그러니까 이런 거. 맛의 정원으로 허브원들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테마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면 자생원, 약초원, 암석원, 온실, 관천대, 전망데크, 놀이터, 산책로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양새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길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형으로. 제가 이거 진행하는 이 테이블처럼 마치 원형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쉽고 놀기도 쉽고 이지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코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딱 보고요. 그다음에 라벤더, 뭐 캘리포니아, 포피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허브들, 벨가못, 멕시칸 세이지 전 보지도 못했어요. 파인애플 세이지, 자스민. 자스민은 제가 좋아합니다. 자스민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사계절 허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명한 거 있어요. 봄 시즌 때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늦가을이지만 봄 시즌, 이제 겨울 지나고 우리 프로그램이 살아남으면 다음에 봄, 이듬해 봄이잖아요. 봄 때 있죠. 보랏빛 프렌치 라벤더의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브들이 쫙 피어 있잖아. 근데 뒤쪽으로 라벤더가 또 쫙 보라로 덮칩니다. 그러니까 그린그린하다가 보라가 쫙 나오는 그 느낌 있죠. 그 뒤에 천문대가 딱 하나 있어. 얼마나 멋져요. 이런 명소다. SNS 인증샷 포인트다. 보시고 가면 되고요. 그 아버님, 어머님들 가실 때 그 어머님 손도 좀 잡고 거닐고 트레킹하고 데이트하고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좀 키가 커, 허브들이 다. 그래가지고 뽀뽀해도 모릅니다. 손잡고 얼마나 좋아요. 오붓하다 이거지. 그래서 즐기기 좋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 또 가을 하면은 소리멍 해야죠. 가을에 사각사각 소리길도 있잖아요.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억새갈대를 지날 때 소리길이 있듯이 가을에 여기는 어떤 소리길이 있냐? 놀랍습니다. 풍경종이 매달려 있어요. 중간에 한 지점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을 바람이 쫙 불잖아요. 그러면 땡땡땡 지가 연주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리가 빵 울려 퍼지고 옆쪽으로 허브가 쫙 펼쳐져 있고 억새도 있어. 그 뒤쪽으로 천문대가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 요거.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닥이 좀 이색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든타임은 밤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원 바닥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282개 조명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 조명이 282개 이 조명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별자리를 다 상징해놨어요. 그래서 빛도 색깔도 수시로 변하면서 별자리들이 반짝이는 모습. 이게 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을에 밤에 별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바닥에서도 즐기고 하늘을 쳐다봐. 하늘에도 별이 떠 있는 거야. 얼마나 느낌 좋아요. 이런 느낌. 약간 반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죠. 화장실. 여기는요. 화장실이 압권이야. 무조건 시그니처야. 왜냐하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화장실인데 어떤 화장실? 별자리를 박아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 화장실만큼 가야 된다. 안쪽은 뭐 별거 없어. 근데 바깥쪽에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별자리가 딱 박혀 있어요. 벽면에 초거대로 양쪽 벽면에 박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왼쪽 편 있죠. 왼쪽 편은 그 유명한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 우측은 페르세우스 자리. 이 별자리 모양들이 딱 벽면에 버티고 있습니다. 조형을 해놓은 거죠. 그 멋지다. 이런 거 전 세계 유일무이한 별자리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을 보고 가는 거죠. 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 있는 날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목적지를 안 갈 뻔했네요. 허브 천문대 쪽으로 가면 되고요. 천문대는 보통 이제 운영 시간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정판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심지어 여기에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보려면요. 예약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약자들만 볼 수 있는 별자리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래서 예약 방법 서울특별시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즘에 공공서비스 예약이라고 예약.서울.go.kr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요 공공장소들에 있는 요런 포인트들 있죠. 요런 것들을 예약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예약하시고 필요한 날짜 박으시고 가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날도 보통은 한정판으로 달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고 문을 열었을 때만 가을 한정판이니까 문을 열었을 때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와, 신 기자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별을 보면서 하룻밤 자고 싶어 이런 분들 옆쪽으로 나오세요.
간단히만 나오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강동 그린웨이라고 한강변에 캠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캠핑장이에요. 얼마 멀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게 정확한 위치에는 일자산. 또 산이에요. 우리 일자산에서 놀고 있잖아. 자연공원 숲 속 안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자연 친화적 가족 캠핑장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텐트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오토 캠핑장, 차 몰고 와서 자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입맛대로 가을 하늘, 밤 하늘 보면서 별 보고 하룻밤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멀리 갑니다. 경기도 양주 찍고요. 양주에 뭐가 있냐? 송암천문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암천문대.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내가 천문대 별 좋아하는데 안 가봤다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올가을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정말 경이적인 천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대 장소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타고 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구조예요. 이거 케이블카 타고 갑니다. 진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놀랍게도 별멍 스테이가 되는데 이 스테이 장소가 빌라예요. 빌라. 복층형 빌라 천장을 딱 보잖아요. 유리로 뻥 뚫렸어. 통유리로. 별이 쏟아져. 그거를 보면서 이불 덮고 잠을 자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암 천문대구나 기억을 하시고요. 가는 법 이지역 쉽게 갑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하차하시고요. 1번 출구 나오십시오. 그리고 360번 버스 있죠. 환승을 합니다. 360번 버스로 환승. 그리고 장흥농협 앞에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택시 타고 여기서 5분에서 6분 정도 좀 더 가야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지하철 타고 이 지역에는 아니죠. 지하철 타고 힘겹게 가더라도 감동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구파발의 유래를 우리가 또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구파발은요. 조선 중기부터 문서전달하는 곳을 우리 예전에 파발역참 이렇게 불렀죠. 그 파발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 파발이 있었다. 구파발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해서 주막가 대장간들, 파발이 있는 곳 문서 가지러 오면은 사람들 쉬었다 가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국립여관도 있었고요. 주막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붐볐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도 붐볐는데 지금도 붐비죠. 구파발역. 그래서 여기로 가신 다음에 환승하고 택시 타고 가야 된다. 아예 환승을 하지 말고 택시를 바로 타고 가야 된다. 멉니다. 택시가 좀 비싸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의 목적지 송암 스페이스 센터 올라가는 길. 요거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여기가 계명산이고요. 계명산 형제봉 정상 쪽입니다. 해발 440m 꽤 높죠. 그래서 택시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힘드십니다. 저도 택시 타고 갑니다. 아니, 저는 차 몰고 가죠. 되게 못됐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그냥 시설물들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은데 관측 장비도 대한민국 넘버1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리치크레티 양식이란 거. 리치크레티양 식이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60cm,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전파 반사 망원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밀하게 고감도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로 다양한 것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요. 부지가 7,441제곱미터입니다. 나누기 3하면 2,500평이 넘죠. 부지가. 그 다음에 연면적은 1,4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천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카, 그러니까 본부 지역에 천문대 스테이션이 있으면 위에 정밀 천문대까지 케이블카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센터가 딱 있고요. 거기서 천문대까지 케이블카로 이동. 요거 그래서 이게 경사거리만 633m짜리예요. 천문대 스테이션이 있는 곳에서 천문대까지 굉장히 멀죠. 요걸 가고 33인승 캐빈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운반합니다. 내가 관측을 정말 정밀하게 하고 싶어, 이런 천문대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거. 이런 느낌 좋죠. 이런 거.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수송을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즐길 거리, 케이블카 당연히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거. 여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 자락 전체 있죠. 요 한눈에 다 박혀요. 가을에 그 만추, 홍엽,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의 북한산을 다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느낌. 야, 저는 겨울을 더 택할 것 같아요. 설경 있잖아요. 설경이 쫙 펼쳐지는데 케이블카 타고 별 보러 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발지가 어디냐면 케이블카 출발지, 케이블카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조냐면, 야, 여기도 별이에요. 그 자체로 별이야. 안쪽으로 딱 들어가시잖아요. 광섬유로 별 모양으로 그 광섬유에다가 불 들어오게끔 해놓은 거 있죠. 여기 별 모양으로 다 박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예쁘장하게 돼 있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페이스 센터 쪽에 뭐가 있냐면 챌린저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에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시아 최초로 이 챌린저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안에 내부 구조는 우주선 발사할 때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왜 스페이스 센터라고 관제 막 큰 화면이 하나 있고 옆쪽으로 의자들이 쫙 모니터 놓인 의자들이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제실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아시아 최초로 통째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시설물이 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막 이런 거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우리가 즐겨도 좋겠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관제 센터 같은데 그냥 눈으로만 봤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들어가서 경험하면 된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라네타리움이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말도 어렵죠. 요거도 도명태 시어터. 제가 천문관마다 도명태의 영화관, 파노라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야말로 진짜 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도명태의 진짜 영화관 시어터로 돼 있고요. 반구형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자체가 아예 동그래. 그러니까 이게 별 모양의 우주가 그대로 펼쳐지는 느낌을 안쪽에 화면을 씹어버리면 그대로 갖는 거죠. 우주 모양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거다. 우주를 실내에서 경험하는 그 유일무이한 진짜 실감형 핫스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이겁니다. 스타하우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별멍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빌라형, 콘도형 건물이다. 그래서 여기 단층, 복층형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 단층형은 천장이 안 뚫려 있는데 복층형 쪽은 천장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하룻밤 기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놀랍다. 야, 상상 하나 해보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누웠어. 이불을 덮었는데 천장이 통유리야. 근데 하늘에 별이 펼쳐져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느낌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미나홀 당연히 있고요. 다양한 모임들 와서 세미나도 할 수 있게끔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법. 보통은 이제 이곳을 이용할 때 패키지 쿠폰을 끊어서 이제 보통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빛 패키지라고 있는데 대인, 소인 한 3만 원 선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별에 꽂혔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가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별멍을 하다 보니 배가 고프다. 안에 스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박 치킨 스테이크 이런 것들 있죠. 함박도 유명하고 치킨 스테이크도 유명하니까 이런 것들 같이 드시고 나시고 완벽한 또 별 멍 때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 코스 2군데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갈게요. 처음에는 어디를 가느냐? 보너스 코스도 굉장히 멀리 갑니다. 강원도 양구라는 곳.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배꼽 아닙니까? 여기만 가시면 아버님, 어머님들의 수명이 10년이 그냥 연장된다는 곳. 여기에도 천문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구에 있는 양구 천문대고 여기는 대한민국 정중앙, 배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정중앙이다. 그래서 정중앙 천문대로 부르는데 여기가 왜 핫하냐? 요즘에 여기가 댕댕이 별멍 장소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댕댕이랑 같이 갈 수가 있어.
별도 댕댕이랑 보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개팔자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매주 둘째 주에 수요일 오후 8시부터 운영을 하고 걔랑 같이 봅니다. 반려견하고. 그리고 원래는 천문대 시설에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설이고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우리 강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걔들은 혹시 흑백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컬러로 보이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회당 5kg 이하의 소형견을 동반한 5개 팀. 요거 엄선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5개 팀만 들어갈 수 있구나. 5kg 이하입니다. 맹견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동네 가면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소원 명당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가면 돌할매가 있다더라. 그 돌박을 잡고 소원을 빈 다음에 돌이 번쩍 들리면 소원이 실패. 그리고 안 들리면 소원이 성공이다. 이런 영험한 돌할매가 있는 곳인데 그 영천의 가장 돌할매만큼이나 유명한 게 뭐냐면 보현산 천문대라는 곳입니다. 천문대 보현산에 있고요. 이게 왜 유명하냐? 제가 10,000원짜리 지폐 말씀드렸죠. 10,000원짜리 지폐 딱 꺼내시고요. 뒷면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거기에 망원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현산 천문대 안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나 국내 최대 지름. 크기가 지름만 1.8m짜리예요. 그러니까 렌즈의 지름이 1.8. 그러니까 렌즈 하나 크기가 제 키가 190 정도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160이죠. 저보다 약간 좀 깁니다. 그런 정도의 지름의 망원경이 거기다 딱 박혀 있어. 그걸로 쫙 우주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밀도의 우주 그 끝까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정확도냐면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현산 정상에서 거기 이제 영천이라는 동네잖아요. 영천시장 쪽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거기 시장통에 떨어진 그 100원짜리 있죠. 100원짜리 동전의 그 얼굴까지 세종대왕 얼굴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그 동전의 모양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보현산 천문대가 있는 위치가 아버님 놀랍게도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거기서 영천시장에 있는 동전을 관측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굉장하다. 그리고 올해 개소 28주년 맞았고요. 천문연 산하의 천문학 연구기관 가장 또 극강의 어떤 내공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축제가 또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여기서 다양한 축제를 여는데 보현산 천문대 별축제가 전국적으로 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올해 주제가 목성이었거든요. 내년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거대한 목성을 담다가 올해 주제였는데 내년에는 또 뭐 수금지화, 목토, 천, 해 뭐 이런 거 중에 어디를 담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보여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보현산 천문대는 해지면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해가 지고도 축제 기간에 천문대를 개방을 해요.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 관측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자리 강연, 그 다음에 별이랑 아이 컨택 같은 코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니까 전국에 별 볼 일 없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요. 별 볼 일 있는 천문대를 한번 떠나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자, 오늘은요 상상 초월, 늦가을의 명당입니다. 별 멍당을 오늘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멋진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지하철 여행 이지와 함께 갈게요.